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나가사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변화와 혁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1차 K안전 세미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2주차 세미나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대 한국 SGS 소프트웨어 AI 안전기술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장우현 소장님께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윤리 가이드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채팅창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윤리 가이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AI 윤리의 원칙, 그거를 좀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신뢰성 있는 그 AI, Trustworthy AI의 신뢰성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EC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 AI 신뢰성 가이드라인을 원칙 기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들의 그 AI 윤리에 대한 그 제시 내용들이 거의 중첩될 정도로 많은 합의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EC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균형 있고 폭넓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그 AI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각들이 많은데요.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눈에 띌 만한 얘기를 보면 니콜라스 보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새로운 진보와 번영 그리고 노예화, 멸종 중의 도착지는 AI의 안전을 미리 준비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요 부분입니다. 수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사람이 된다. 라이프 3.0의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의미는 현재 인공지능 모습이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모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인류에게 친절한 AI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AI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인데요. 기본적으로 AI 윤리가 대두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AI 기술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진 인간 중심적으로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되고 사용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배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AI 기술이 인류의 공동성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그 AI 윤리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위험들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관리되고 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AI 윤리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AI의 그 시스템 효과는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발생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AI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뢰성이라고 제목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는 이 Trustworthy AI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그 AI의 신뢰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Trustworthiness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AI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데는 최소한 이 정도 요건은 갖추자. 그래야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일단은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각 나라마다 사실은 상이한 규제와 법규가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어떤 규제,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AI 윤리에 적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나 사회공학적으로나 AI 기술은 굉장히 견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AI 트러스트워시 신뢰성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네 가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커다란 원칙이고 후반부에 가면 이런 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상위 레벨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율성이고요. 두 번째는 위해가 없어야 된다, 예방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 이렇게 대원칙 4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 중에 첫 번째 그 인간의 그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단음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위해를 발생하거나 악화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그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설계가 돼야 되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의사결정 AI 모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이 의미 있는 결정에 개입을 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작업 프로세스에서 인간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 자율성의 첫 번째 원칙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해 방지를 위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위해를 발생하거나 악화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 이걸 기본적인 원칙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이 로버스트는 기술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세이프티와 매우 연관이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이 악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악용될 수 있도록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그 위해 방지의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AI 기술로 인해서 누군가 사회, 단체, 어떤 국가가 비균형적으로 강력한 파워나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균형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초지능 AI로 인해서 막대한 불균형적인 파워와 정보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공정성과 분배의 의미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원칙이 되겠는데 공정성입니다. AI 기술은 공정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익과 비용의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AI 기술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AI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막대한 그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인류가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되는 부와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류의 미래사에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AI 윤리에서는 이런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초기부터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성에는 이 어떤 편견, 불공정한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낙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공정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기만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이 공정성에 관련된 원칙으로 우리가 지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칙 중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것은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설명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AI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의사 결정된 내용이 왜 그런 의사 결정이 결정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I의 시스템의 신뢰성은 이 설명성하고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이 설명성이 높으려 그러면은 결정 과정, AI 모델의 결정 프로세스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디시전 결과가 설명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전문 AI 시스템한테 나의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갑자기 농업에 전 재산을 투자해라 했을 때 왜 내가 농업에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가능성은 AI 신뢰성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항상 이것이 모델의 특정 결과를 항상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 가능한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추적성으로 인해서 그 의사결정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감사성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그래픽 수단으로 모델 성능의 만족도나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4가지 원칙이고요. 그 원칙들을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인 상위 레벨의 요구사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그런 AI 윤리에 대한 원칙들을 갖다가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점점 이것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세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AI 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크게 이렇게 7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Human Agency and Oversight부터 Accountability, 책임성까지 해서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좀 이슈들이 조금은 구체적인 상위 레벨의 요구사항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것들은 기술적 평가 크리테리아 척도로 이것이 변형이 돼서 결국은 AI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구사항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이런 AI 윤리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어떻게 한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AI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7개 항목을 하나씩 어떤 요구사항으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가능하면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휴먼 에이전시 그리고 관리 감독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 AI 시스템의 그 행위, 프로세스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권에 부정적인 그 영향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인간 행위가 개입돼야 되고 관리 감독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행위 기본권이 관리되지 않기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권 영향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요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행위 개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율권을 가지고 AI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인간과 AI 시스템이 상호작용할 때 지식과 도구를 사용해서 그 과정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도구가 제공돼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으로 또 제시되고 있는 그 요구사항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탐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겠는데요. 그 시스템의 기능성은 결국은 반드시 인간의 자율성이 그 기능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인간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그 인간의 그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리 감독은 그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혹은 인간의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관리 감독하는 그 레벨에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휴먼 인 더 룹 하면 이것은 HITL에서 우리가 AI 시스템을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AI 그 윤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참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요. 휴먼 온 더 룹은 그 AI가 실행 모드에서 우리가 개입하는 관리 감독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휴먼 인 커맨드는 AI가 실행 중에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인간이 관리 감독하는 그런 개입 레벨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관리 감독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감독에서 또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AI 시스템의 그 적용 영역에 따라서 발생되는 잠재적 위험이 차이가 있고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그 인간의 그 관리 감독 방법도 발생하는 위험이나 종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관리 감독의 좀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경고성하고 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가지 요구사항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가장 우려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위험을 방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배려가 된다.
개발 과정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상위 레벨이 커다란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요것이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위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수용할 수 없는 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은 반드시 방지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대전제 조건, 가장 큰 상위 레벨의 세이프티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에 관한 거는 이제 어택이 되겠는데요. 그 회복력과 그 보안성에 관한 어택입니다. 이 AI 시스템은 기존의 과거 시스템과 달리 어택 포인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어택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훼손된 것을 데이터 포이즈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이 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델 리퀴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어택 대상이다. 그러므로 AI 시스템은 어택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되고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Dual Use Application인데요. 이거는 AI의 이중 사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AI 시스템을 A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B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I 이중 사용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AI 시스템의 남용 가능성도 방지돼야 된다. 이것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 어떤 그 건전한 의도로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이 AI 세이프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으로 세이프티에 관한 요구사항으로는 그 대체 수단입니다. 이 폴백 플랜이라는 거는 가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대체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뭐랄까요? 보호 장치 이것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요구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거나 그 길이 너무 위험하거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이 없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fallback plan, 이것은 대체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 수단을 가진다는 것은 AI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계 기반의 어떤 그 방식에서 룰 베이스드 절차로 바꿔가지고 다분히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정성적이고 룰 기반으로 바꾸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든지 혹은 더 이상 진행하기 전에 휴먼 오퍼레이터, 인간 사용자, 운영자에게 뜻을 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체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시스템의 그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AI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사전에 감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이프티 메저, 그 안전 수단, 우리가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안전 수단이 이 사전에 개발되고 테스트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이 부분은 AI 시스템이 개발되기와 동시에 혹은 사전에 개발되고 테스트된다. 그래서 세이프티 수단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정확도입니다. 이 정확도는 어떤 것을 AI 시스템에서 정확도를 얘기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
어, 러닝에서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뭡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클래시파이, 분류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레코멘드를 주고 올바른 의사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범주에 우리가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하는 일인데요. 그런 것들의 정확도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 단어만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AI 그 윤리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잘 구성된 개발 및 이 평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이 정확도를 높이고 이 의도치 않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AI를 평가할 때 되면 이런 것들 잘 구성된 개발 프로세스나 평가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구사항이 될 거고 평가 척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구사항으로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부정확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오류의 가능성을 반드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또 합의된 요구사항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 이제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원하는 경우는 인간의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정확도가 더욱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든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정확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사항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이프티에서 다루는 분야가 신뢰성하고 재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의 수행 결과가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AI가 실험이 될 때 동일한 조건이면은 동일한 그 동작 행위를 해야 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동일한 AI 모델을 사용하고 동일한 프로세스 환경에서 실행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것이 신뢰성이 있고 재현성이 있다. 그래야만 이 AI 시스템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실행시켰는데 재현성이 안 된다. 리프로듀서블하지 않다.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 요건 중에 그 재현성 이것도 매우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성과 신뢰성은 매우 같이 다니는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데이터의 통제. 우리가 AI 시스템하고 데이터는 불가분의 관계죠.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의 통제는 매우 적절하게 데이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GDPR인가요? 이미 이런 거를 대비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의 유통, 사용, 접근 등에 대해서 이미 체계를 갖춰놓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사용자가 처음에 제공한 정보만 보호 대상과 통제 대상이 아니라 AI 시스템과 처음에 제공한 정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즉 다시 말하면은 원시 데이터에서 가공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관리 대상이고 통제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의 통제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AI 시스템의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과 직결된다.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면 AI 성능은 필연적으로 성능이 저하된다.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또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모아진 데이터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확성, 그리고 오류, 그리고 실수들,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AI 모델이 훈련하기 전에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부정확성,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데이터의 무결성은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프로토콜을 반드시 규약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처리 규약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과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것이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투명성인데요. 이것도 설명 가능성, 투명성 뭐 굉장히 중요한 또 세이프티와 관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AI의 투명성은 몇 가지 요소의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추적성입니다. 추적 가능해야 된다. 추적 가능해야 된다는 건 의사 결정 프로세스 과정과 그 처리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디시전이 나왔는지 우리가 추적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이 데이터 셋, 그 다음에 프로세스, 데이터 게더링, 데이터 수집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링,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서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탠다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의된 방법으로 문서가 되어야만 이것이 트레이서빌리티, 추적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 요구사항 중에 추적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 이것도 이 AI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겠는데요. 요 빨간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내용이 이해되고 그 결정 내용이 추적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무리 설명되어져도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해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고 추적 가능성이 추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설명 가능성에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양자택일,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데요. 설명 가능성을 너무 강화하면은 이게 뭐냐면
성능상의 영향을 미쳐서 AI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성능을 높이다 보면은 설명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설명 가능성과 모델의 정확도 사이에서 발생되는 트레이드 오프, 어떤 그 조정,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어떻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특히 AI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항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입니다. 의사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항상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줄 때는 항상 중간중간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timely and adapted라고 하는데, 이게 키워드가 의미한 거는 필요한 시점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적절해야 된다 하는 게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에 맞게 잘 수준에 맞게 조정이 돼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돼야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은 설명 가능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요구사항으로서 혹은 구현되거나 평가될 때는 매우 중요한 척도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시스템과 인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것이 AI 시스템은 자신이 인간으로 표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AI와 상호작용을 할 때 AI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되고, 인간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요구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키워드 위주로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하고 비차별 그리고 공정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치 않은 역사적 편향이나 혹은 불완전성, 그 다음에 잘못된 거버넌스 모델 같은 걸로 우리가 AI 시스템은 항상 사용되고 적용되는데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수집 과정, 우리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차별적인 편견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견은 단순히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편향이 개입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접근 가능성과 설계 방법, 올바른 설계 방법인데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된다. 나이나 성별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편견을 받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접근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계 방식인데요.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고 Universal Design Principle, 우리가 전 국제사회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그걸 가지고 AI를 설계해야 된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방식,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획일적인 설계 방식은 안 되고 우리가 Universal Design Principle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얘기인데요. AI 시스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한 게 또 AI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배포 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이 항상 피드백을 하고 그걸 받아서 롱텀으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수정해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롱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구사항인데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웰빙, 환경적인 웰빙에 우리가 부합돼야 된다. 왜 여기서 환경적인 얘기가 나오냐면은 AI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한테 많은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방식이 아니면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이 너무 전력을 무자비하게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그 미래 사회를 좀 우리가 예측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거론하는 얘기인데요. AI가 사회공학적인 스킬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은 사회공학적 혹은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도 나중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 행위가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인간의 사회성이 저하된다든지 이렇게 사회공학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그 영향도 분석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항상 요구사항으로 이것이 사회 전체 사회공학적으로 혹은 뭐 나아가선 정치공학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국가 간의 그 파워 균형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고려사항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이것은 책임성을 배포하고 사용하고 배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책임성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성은 먼저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감사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감사성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나 디자인 프로세스가 우리가 심사될 수 있어야 된다. 심사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모든 것이 오픈되게 심사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성을 유지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 safety critical application일 때.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 유럽에서 인증기관이 생기면 독립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결국에 가서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시스템,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와 달리 AI 시스템은 그 특성에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에서 AI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notified body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받고 기술적 보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향도 분석을 해갖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드오프가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위에 나와 있는 7가지 그 요구사항들이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충관계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지능 윤리적을 위험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 고려해야 되고요. 시정 또는 구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시정되고 규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인공지능 윤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7가지 그 요구사항들을 얘기했고, 그 요구사항들을 하이레벨 리퀘어먼트로 우리가 펼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세이프티, 설명 가능성, 투명성, 로버스니스, 페어니스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으로 뭐 중첩됩니다만 이렇게 주창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AI 신뢰성 평가 진단 항목이 이제 도출돼야 되고요. 그 체크리스트들이 정확하게 합의되고 정리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척도, Evaluation Technical Criteria, 기술 척도, 평가 기술 척도가 세분화해서 도출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보고 체계, 프레임워크가 개발돼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된 다음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AI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해외의 기술에 노출되거나 그 외화가 유출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빨리 도입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미국, 유럽,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 유럽 등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그 AI 시스템 인증 제도 등등에 따른 어려움, 기술 장벽의 어려움 등을 피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처장님. 저기 혹시 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자, 혹시 그 질문 하실 분 안 계시나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질문을 기다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독립적인 심사나 독립기관 이런 얘기가 최근에 여러 문서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들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단일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술을 빨리 축적하고 나가서는 이 아시아권의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인증 제도를 독립적으로 개발해서 초기부터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그것을 따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 가지지 말고 궁금한 김대원 점 교수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평가 항목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표준화된 형태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그 어떤 추세가 트렌드가 있는지 혹은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시큐리티의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가장 활발하게 시큐리티 쪽에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장소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그 자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 지금 관심이 되는 걸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과거에는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약간 구분되고 일부 중첩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머신러닝 표준화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은 상당 부분들이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거의 동일한 레벨로 그 표준화 내용 중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는 다시 세이프티고 세이프티가 시큐리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크게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시큐리티를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AI랑 접목을 했을 때 이게 네트워크 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객체, 오브젝트 기반으로 그 봐야 되는지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이프티랑 시큐리티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고 어떤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그 두 개가 각자의 어떤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예, 했고요. 아마 이게 어떤 그냥 어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도메인,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쪽에서 뭐 형식 승인이라든지 보통 형식 승인 계통일 것 같긴 한데 철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도메인에 좀 기대서 이렇게 발전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냐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모호하게 좀 예,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모호하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도메인에 좀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좀 저런 데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면 이제 앞으로도 먹거리가 일반화된 보안이나 세이프티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도메인에 좀 특화된 형태로 가야지 이게 좀 능동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오늘 저는 말씀하신 거 너무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일단은 도메인별로 특화되게 가는 것이 추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접근 방법이다. 거기에서 동의하고요. 그러나 교수님이 이제 초기에 말씀하신 이거를 특정 도메인으로 가야 될지 범용으로 봐야 될지 하는데 아마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단순한 오브젝트 기반이 아닌 오픈된 개념, 데이터 수집 과정, 그다음에 그것들이 테스트되기 전까지도 시큐리티가 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관여해 주어야 좀 더 이것이 일이 잘못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윤종훈 교수님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신데 혹시 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 AI 에틱에 관해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AI 분야가 다른 의료 분야와 접목될 경우에 그 더 중요하게 그 에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연구 분야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지금 의료 분야의 연구 분야를 사실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스터디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만은 지금 유럽의 E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의료 분야의 AI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거기서 기술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참조하면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서 교수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그 주제는
대단히 지금 이 중요한 주제 같아요. 특히 이제 AI 신뢰성 확보 윤리 가이드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AI가 급부상하면서 각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가이드 비롯해서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신뢰성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또 신뢰 가능한 AI 인공지능 선도 요소 뭐 해서 재작년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10대 원칙 해서 이제 작년에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요구사항 도출해서 이제 18년에 발표가 됐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서 작년 5월에 발표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정보통치정책연구원이 작년 말에 AI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EU에서 이렇게 EU 중심의 이런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고 특히 앞으로 10년, 20년 먼 미래를 봤을 때 오늘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상당히 우리 학생들에게 또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테마로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네브라스카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세미나는 오늘과 똑같이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Mobility Guide Analysis Using Wearable Sensors 주제로 해서 네브라스카 주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윤종훈 교수님께서 이 진행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윤리 가이드에 대해 학교와 기업에서 경험 기반으로 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장유현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해서 제2주차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